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수상마을이 있는 나라 베냉. 왕국은 오래전에 사라지고 없지만 왕은 있습니다. 또한 수천 년 역사의 전통 문화를 그대로 간직한 소수 부족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생활은 넉넉하지 않아도 전통을 소중히 여기는 베냉 사람들. 알려지지 않아 더 신비하고 특별한 베냉의 삶 속으로 들어갑니다. 여행을 좋아해도 아프리카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가는 길이 쉽지 않기 때문인데요. 태국과 케냐의 나이로비를 거쳐 드디어 베냉에 도착. 여행자들이 가장 많이 찾는다는 코토누에서 여행을 시작합니다. 서부 아프리카 기니만에 접한 베냉은 한반도 면적의 2분의 1 크기. 프랑스의 식민 지배를 받았지만 1960년 독립한 뒤 20여 년 전 민주화가 시작됐습니다. 베냉에서 가장 큰 도시인 코토누는 문화 경제의 수도로 불리는데요. 베냉에서 가장 큰 시장도 이곳에 있습니다. 아프리카 예술 박물관장으로 아프리카 예술과 문화에 관심이 많은 저는 서부 아프리카는 처음, 서부는 부족이 무척 다양하고 전통 문화가 잘 지켜지고 있다고 해서 호기심과 궁금증으로 기대가 컸습니다. 한눈에 그 나라의 단면을 볼 수 있는 곳, 시장을 먼저 찾았습니다. 가장 눈에 많이 띈 것이 있었는데요. 마 같기도 하고 고구마 같기도 한 이것. 베냉 사람들의 주식이라고 합니다. C'est quoi le celle-là? Ouais. On appelle ça la bocognam. Igname là, tu vas décortiquer. 그렇게. Et puis tu vas préparer ça. 네, Tu mets un peu de sel. du sel. Un peu. Un peu. Et tu vas manger avec l'huile. 열대우림 지역답게 과일이 풍부했습니다. 마침 제가 찾아간 때는 오렌지가 제철. 하나에 우리 돈으로 50원 정도였는데요. 신기한 건 오렌지를 먹는 방법이었습니다. 껍질을 벗겨낸 오렌지들. 작은 칼로 오렌지 껍질을 벗겨낸 주인은 윗부분을 도려내 뚜껑까지 만들어줍니다. 아, 정말 맛있겠네요. 두 손으로 오렌지를 통째로 눌러 과즙만 마신다고 합니다. 먹기 전에 이렇게 좀 눌러서 연하게 만들어서 즙이 좀 더 이렇게 풍부하게 좀 나올 수 있도록. 시원하고 달콤한 맛이 일품이었습니다. 적도가 주는 풍부한 태양으로 열매 맺어지는 그런 과일들이 이 단독바 근처의 수로를 통해서 모이게 되고 최초의 그러한 과일 시장이 형성이 되었답니다. 그 이후에 곡물시장 그리고 공산품 시장까지 더해져서 지금은 베냉에서 가장 큰 시장으로 이렇게 활기찬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톡바가 베냉에서 가장 큰 시장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왕래가 수월했기 때문입니다.
호수가 바다로 흘러가는 시장 동쪽의 수로. 이곳을 통해 물자와 사람이 끊임없이 드나들고 교류합니다. 물건을 팔러온 사람들과 장을 본 사람들의 귀가로 배는 늘 손님이 가득합니다. 물길은 베냉 사람들에게 삶의 수단이자 현장이었습니다. 베냉의 역사와 문화를 볼 수 있는 곳, 코토누에서 40km 거리의 남부 해안의 작은 도시 위다로 향합니다. 야자수가 그림처럼 펼쳐져 있는 위다의 해안. 평화롭고 여유 있어 보이지만 이곳은 슬픈 역사의 현장입니다. 베냉은 아프리카 노예무역의 거점이었는데 바로 이 길을 통해 노예들을 수송했다고 합니다. 이 길을 노예의 길이라고 하는데요. 이 길을 통해서 과거 노예무역 시대 때 노예들이 끌려갔던 슬픈 길입니다. 해안까지 4km에 이르는 길을 노예의 길이라고 부르는데요. 길 끝에는 당시 희생자를 기리기 위해 돌아오지 않는 문이 있었습니다. 서부 아프리카 흑인 노예들은 대서양을 통해 유럽으로 팔려갔고 17세기 이후에는 아메리카 대륙까지 확대됐습니다. (400년) 동안 무려 2천만 명의 노예가 끌려갔는데요. 그들의 간절한 소망은 고향으로 되돌아오는 것,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희망은 없을 듯 보이지만 그 가운데 부조되어져 있는 저 나무 한 그루가 이들이 가지고 있는 토속 신앙 부두교에서 전하는 희망의 나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노예선에 타기 전에 이 나무를 3바퀴 돌고 나서 노예선에 탄다면 그들에게는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믿음이 새겨지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실현되기 어려웠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끌려가야 했던 흑인 노예들은 대부분 굶주림과 학대, 고된 노동으로 평균 7년을 넘기지 못했다고 합니다. 해안에 위치해 노예무역의 중심이 된 이곳. 노예들의 소망도 파도에 쓸려갔던 것일까요? 노예의 역사와 달리 지금 이곳은 풍요로움이 가득한 아름다운 해변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 주변 아프리카 나라에서 찾아오는 곳이라고 하는데요.